안녕하세요. 저는 36세의 직장인이자 이혼한 돌싱남입니다. 가끔 남자분들의 이혼 사연이 올라올 때 공감하면서 듣곤 했는데 저 또한 막장 드라마 주인공처럼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얘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용기 내서 보는 다른 분들의 사연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입니다. 다행인 점은 헤어진 아내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제 나이가 한창인데도 부모님은 재혼하라며 저에게 매일 성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질려버려서 그런지 아직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헤어진 전 와이프는 저와 동갑내기이고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너무 일찍 철없을 때 만나서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시 떨어져 있었고 그때 잠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모가 출중하여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하고 나서 결국은 저를 다시 만났었고요. 결혼 전까지 제가 아는 사람만도 3명이나 되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일절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내 역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함께한 시간이 10년이 넘게 되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아내를 항상 믿었고 저 또한 다른 여자에게 눈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서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을 고려했고 결혼 전에는 헤어질 위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각자의 일에 바빠지면서 소홀해지는 순간도 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을 모두 거부하고 아내만을 택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면도 있었고 부모님을 보고 배운 점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제와 정반대인 아내는 직장 생활할 때 제안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태웠습니다. 회식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본다면 새벽까지 연락이 끊겼거나 주말에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일들 때문에 항상 불안했었죠. 결혼 전의 일이긴 한데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릴까요? 오랜만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매번 특정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회사 사람 얘기가 어떨까요? 하실 걸로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남자라는 점과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너무 자주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아내의 휴대전화로 그 남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깊은 관계는 아니었겠지만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어요. 김수현, 너 왜 다른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아? 이런 거 내가 알면 기분 나쁠 거라 생각 안 해? 그것도 내가 있는 데서 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정색하고 한 번 얘기를 했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그냥 서로 안부 묻는 거야. 단톡방에서도 다 같이 수다 떠는 사람이라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부서에서 나이가 막내뻘이라서 아무래도 공감대가 있어서 그래. 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당신도 회사 사람들이랑 단톡방에서 대화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받는 사람은? 나는 다른 남자와 만나는 동안에 문자를 주고받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회사 동료가 근무 시간에 이렇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의심스럽다면 내용을 보여주세요.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문자 내용을 보여주며 제 안심시켜 주었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깊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친분을 다져가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썸을 탈 수도 있었겠죠? 물가에 어린애를 내놓은 것 같은 심정으로 저는 항상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제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내를 방치하지 않았지만 가장 문제는 아내 스스로 그 상황을 즐기며 은밀히 남자들에게 끌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사람 말 이외에도 아내는 연락하고 지내는 여러 남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어장관리라고 하는데 어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 남자들을 적잖게 대우하면서 즐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내가 병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회피했으며 결국 그 남자들과 모두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내가 그런 행동을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저는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남자친구들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연락하는 남자들과는 전부 연락을 끊었으면 좋겠어. 그건 결혼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입장을 바꿔서 내가 내처럼 여러 여자들과 연락하고 있으면 너도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나에게는 남자나 여자와의 관계는 똑같이 인간관계이고 사회생활일 뿐인데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라. 자기가 뭔데 내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내가 다른 여자들과 연락해도 아무 무리하지 않아.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만나고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가는 건데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들 절대로 따로 만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해. 그게 싫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지 말아줘. 부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하는 걸 시리어슬리 생각해 볼 거야? 내가 단호하게 나온 것을 보고 아내는 결국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내가 지켜볼 때 연락처를 전부 삭제하기도 했다. 아내의 친구들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들은 아내의 대학 동기나 허물없는 친구가 아니었어. 그들은 아내에게 남자로서 관심을 보이거나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어달라고 한 거야. 나도 아내와의 인간관계까지 함부로 간섭할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작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을 하겠다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께서 약간 반대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이혼 과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는 어머님이 더 반대하셨고요. 물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내가 오래 사귄 사람이라 헤어지기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해. 성인들이 만나는 건데 엄마가 굳이 만나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어. 그냥 지켜본 거야. 근데 결혼은 연애랑 좀 다르다는 거야? 그 아이랑 결혼하면 너는 장인 장모를 따로 챙겨야 하고 감수할 일이 많을 거야? 그런 걸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그냥 돈 없어도 평범한 집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하는데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장인정보가 이혼한 게 내 여자친구 잘못은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이 사업 실패하고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편견 갖지 마세요. 제가 이혼 과정에서 자라오면서 이런 말 들었다면 어머니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아이가 그리 차분하고 진중한 성정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설마하니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겠어요? 너는 모를지 몰라도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게 있어서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해서 그러시다고 해. 어이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라고요. 엄마, 혹시 사주나 전 같은 거 쓸데없이 보고 와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엄마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니요? 제 말대로 잘 살도록 노력할 거고 어머니는 결혼 전에 아내를 만나보고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셔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고 제가 돈을 절약해 두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신혼집에 대출 없이 시작해서 돈도 금방 모았어요. 신혼 때는 한창 좋을 때라는데 저희는 만남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설레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곳은 신축 아파트였는데 평수는 크지 않았어요. 신혼부부나 어린 가족들이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사신 상태로만 살던 가족이 있는
부부와 오다 가다 자주 마주쳤기 때문에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그 부부도 우리와 비슷한 또래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더라고요. 제 성격상 인사는 하며 지내더라도 집을 오가거나 함께 가까워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집 와이프와 이미 친해져서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나름 재미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온전히 내 그늘 아래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지만 그런 마음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를 의심할 만한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해요. 여자들은 예민해지는 것을 무섭다고 하지만 남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걸 정말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어요. 여자 상관 없습니다. 아내가 결혼을 하고 이직을 위해 회사를 잠시 쉬기로 결정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마 몸이 근질근질하고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기 힘들다면서 어떤 춤을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옆집 희영 씨랑 같이 댄스 학원 다니기로 했는데 괜찮지요.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살이 찌는 것 같고 마침 둘 다 회사도 안 다니고 해서 같이 운동 다니려고 해요. 함께 운동하는 건 좋지만 대신 너무 늦게 다니기는 해도 집에서만 있다가 활동할 일이 생기니까 아내도 활력이 있어 보였고 춤을 배운 걸 자랑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서 전혀 다른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가서 밖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맥주 한잔 하다가 몇 번이나 늦게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갔던 운동도 언제부터인지 매일 가야 한다며 나가게 되었고 저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자주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내에 대한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면서 혼자 저녁을 먹고 컴퓨터로 웹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늦게 올 것이라는 이유로 혼자라면 한 그릇을 먹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의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았더라고요.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채팅 어플 같은 게 깔려 있길래 무심코 클릭했더니 자동 로그인 되더라고요. 그때쯤에 저는 생애 처음 보는 채팅 어플로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선정적인 대화를 자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주고 받은 걸 봤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급격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왜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제 앞에서는 점잖은 유부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아내로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까지 왜 남자 문제로 속을 썩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자책감마저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니란 생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생각도 했고 아내에게 모른 척하고 저 혼자 살면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아내가 모임이 있다고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그 일이 생각나 신경이 쓰인 나머지 너무 늦지만 말라고 하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리더니 그 집 와이프가 나오는 겁니다. 인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사람이랑 같이 운동 다니는 거 아니셨어요? 오늘 모임 있다고 늦는다던데 집에 오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운동하는 날이 아니야? 우리는 같이 다니지만 일주일에 2번만 가는 거잖아. 나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따로 만난 적이 없어. 수연 씨와도 운동하고 바로 헤어져서 집에 왔어. 매번 다른 곳에 약속이 있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물론 사소한 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 문제로 죄악을 저든 경험이 있던 내게는 이상한 의심이 먼저 들더라. 매일 아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궁금했고 이상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0번 넘게 전화를 했고 어디냐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아내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딜 다녀왔다가 이제서야 왔어. 내가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는 거 다 봤어. 결혼한 여자가 이 시간까지 밖에서 노는 건 말이 되냐고. 당신과 같이 논 사람들은 집에서 아무 말 안 한대.
핸드폰 내놔봐. 아까 옆집 여자가. 그러더니 당신은 일주일에 2번 운동한다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매일 간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한 거야? 화가 나서 다그친 것도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핸드폰을 건네줬어. 당신, 혹시 의심이 있어? 대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왜 그런 거야? 설마 내가 다른 남자와 물건 져서 의심이라도 하니? 자, 궁금하면 핸드폰을 열어봐. 난 당신에게 부끄러운 짓 한 게 없으니까. 아내의 말에 핸드폰을 건네받은 나는 메시지함과 카칭으로 이상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어. 마치 일부러 지옥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아있는 건 스팸 문자와 옆집 여자와 나는 카톡, 저와 나는 메시지, 그리고 가족 단톡방 등이 전부였습니다. 다급한 손길로 통화 기록과 사진첩도 뒤졌지만 의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게 당신도 행동을 좀 조심해줘, 봤어? 이제 당신 눈으로 봤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나 당신 때문에 너무 숨 막혀 나 좀 제발 내버려둬. 아내는 제 손에서 본인 핸드폰을 낚아채며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를 쳤고 저는 일단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SNS를 하면서 자기 사진도 올리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할 거리가 아예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아내를 몰아줄 책 하겠어요. 아내에게 내가 모르는 사생활이 있다는 의심은 있어도 물증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긴 했습니다. 어차피 그 다툼 이후로 아내는 행동을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귀가 시간도 전처럼 늦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중부터는 옆집 부부와 어울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이웃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고 전 즉시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함께 어울려주면 옆집 부부와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누구랑 쉽게 친해지지 못하긴 해도 아내와 함께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끼리는 이미 많이 친해진 듯했고 저와 옆집 남편과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알고 지내던 이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을 함께하면서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니 서로 공감대도 생기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옆집 남편은 알고 보니 아파트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우리 부부가 다음에 가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말도 하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내는 뭐가 그리 궁금한지 옆집 부부에게 한 달 수입이며 둘이 어디를 놀러 다니는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군요. 제 친구들이랑 한번 식당에 놀러 갈게요. 거기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던데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장사 잘 되니까 금방 부자가 되겠어요. 정말 부럽다. 그렇지 않아도 재료비와 인건비를 떼고 나면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수준이죠.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멋진 셰프님이 남편이라 희영 씨는 좋겠다. 아내는 옆집 남편을 칭찬해주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저도 옆에서 적당히 따라갔습니다.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옆집 남자의 와이프가 되신 분은 순진한 인상에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화려한 이미지와 활발한 성격으로 정반대였음에도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녁 식사 자리가 내 남편과 옆집 남자가 눈이 마주쳤던 자리였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도 몰랐고 옆집 여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옆집 부부와 잘 어울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와이프가 되신 분이 운 좋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만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때부터 아내가 다른 이상이 있는지 이제는 옆집 남자 얘기를 나에게 그렇게 자주 시작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인가 아내가 나갈 일이 없는데도 화장을 하거나 속옷을 신경 쓰거나 하는 게 뭔가 평소와 행동이 다르다 느꼈어요. 나 오늘 운동 다녀오고 옆집 아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갈 건데
모임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들어와요.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해서 처음 몇 번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2시나 1시가 넘어가서 마감 시간까지 그 남자 식당에 머물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옆집 사람이니 뭐 어차피 어떤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옆집 와이프가 알게 되면 혹시 기분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 행동 조심하라고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던 건 둘이 언젠가부터 서로 존칭을 하지 않고 반말을 섞어 쓰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마치 친한 사이처럼 대화를 하길래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오자마자 안에서만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어떤 유부녀가 남의 집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냐? 그 집 와이프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당신은 대체 언제 그렇게 그 남자랑 친해진 거야? 내 앞에서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아? 또 이런다 또 내 친구들이랑 식사하러 갔을 때 돈을 안 내야 하나?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서 나 다른 지인들과 몇 번이나 함께 갔었는데 술자리도 했으니까 당연히 친해졌을 거고 이웃끼리도 그런 식으로 지내는 게 어때서 그래 대신 살만나 없을 때 그 남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그런 짓을 한 적 없지 그러다간 나가진 진작 할 거야. 왜 자기 진짜 미친 거야.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거야. 모아놓은 거는 뭐 보여서 당신이야말로 남다른 짓을 하고 댕기니까 내가 이렇게 조사하는 건 아니야. 남다른 짓이라니. 언제 내가 여자 문제로 당신을 상처 주는 적 있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자 문제로 나를 속상하게 한 적이 많잖아. 왜 자꾸 주변 남자들에게 지저분는 거야? 남자에게 그런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당신이 이런 식이었나? 나는 솔직히 집을 비울 때마다 너무 불안해. 제가 의심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요. 아내가 옆집 남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왜 이렇게 아내와 남자 문제로 괴로워해야 하는지 정말 머리가 아픈 지경이었고 심하게 다툰 후에 아내와는 일주일 이상의 냉정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해도 하지 못한 채 회사 업무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나와 말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저 또한 자존심을 내세워 아내와 화해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2박 3일 일정이 있어서 바빠서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친정에 있는 것도 좋고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집으로 데려와도 괜찮아요. 아내에게 출장에 간다는 말을 전달하며 제 나름대로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했지만 아내는 내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얼굴에는 식은 정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출장 가방을 챙겨서 다음날 출장길에 올랐어요. 출장 첫날과 둘째, 날은 업무 일정으로 바쁘게 보내느라 아내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저녁, 휴식을 취하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알림이 떴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결혼 후 더 무심해진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다퉜다 해도 미우나 고우나 내 아내인데 남편이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면 아내가 무척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숙소 근처에 백화점이 있었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화장품 선물을 하나 구입하고 그동안 서운한 일을 모두 잊고 행복하게 지내자는 내용을 적은 카드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후 날은 오후 일정을 같이 관 동료에게 부탁하고 저는 오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라오기로 계획을 세웠고 점심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근처 호텔에 런치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일부러 아내에게는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서프라이즈처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다음날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어요. 점심 예약해 둔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내에게도 전화도 하지 않았고요. 들뜬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더니 순간 안에서 아내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두루두루하는 대화 소리도 들렸는데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흐릿해지자 현관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대화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분명히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안에 외에 집안에 있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상하다는 감각이 제 본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집에서 누군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제게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문 옆에 놓인 남자 슬리퍼였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제가 알고 있는 2명의 사람이 몹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아내와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올려져 있었고 대낮부터 맥주까지 마신 것 같더군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 2사람을 패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총이 있었다면 쏠지도 모르겠죠. 연락 없이 왜 이리 빨리 오는 거야? 오늘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 아니었어? 여보, 이 남자 누군지 알아? 옆집 오빠잖아.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좀 먼저 들어봐. 뭐? 옆집 오빠라고 있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신 대체 뭔데? 우리 집에 왜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서며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옆집 남자는 집에 있는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티셔츠에 반바지였어요. 아내 역시 가벼운 차림이었고 아내 머리는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더 더위를 받더라고요. 당신 오해하지 마. 지금 보면 알 거야. 아니야. 5일 상황 아닌 거야. 내 생일이라고요. 옆집 오빠가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는데 받기만 하기 아까워서 같이 먹자고 한 거야. 당신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해서 옆에 있던 남자도 다급하게 변명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카톡에 수연 씨 생일이라고 떠서 케이크를 챙겨드린 거예요. 남편이랑 싸워서 쓸쓸하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2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참지 못하고 나가려는 그 놈의 멱살을 잡았어요. 혼자 있는 옆집 여자 생일을 챙겼다고 어이가 없어서 너희들끼리 시간을 보내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 방식이니 양쪽 집에 올 균 현금을 알려주고 서로 오고 있어요. 가졌던 사건을 바르게 설명해 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남자가 어떤 관심도 없는 유부녀의 생일을 축하하고 술까지 사준 뒤 집에 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나는 바보로 여겨져 소리를 지르자 처음에 옆집 남자가 놀래서 발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세요? 아니, 당연히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계속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해야겠네요. 보통은 마누라를 잘 대하는 게 좋아,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자가 연락하고 웃으면서 대한다면 그 여자가 날 좋아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아내는 그 말에 민감해서 남편에게 지나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며 말했거든요. 가서 조사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남자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요. 참 우스운 상황이네요. 남의 아내를 잘 다루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남의 아내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지금 제대로 말 안 하면 집에서 못 나가. 내 와이프한테 다 얘기할 테니 남의 아내한테 케이크 가져다 주고 술까지 같이 마시는 거라니. 당신 와이프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의 핸드폰 열어봐. 저는 그 사람 핸드폰을 빼려 했어요. 그런 제 행동을 보고 옆집 남자는 바로 퇴사를 전환하라고 했대요.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부탁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물론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순간 내 추측이 맞는가 싶었어요. 이 사람이 진실을 듣고 나니 이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쟤는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류는 실토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명확한 외도의 증거니까요. 언제부터 내 마누라랑 논 것이냐고 바른대로 말해. 대놓고 들이대는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쪽도 그런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나랑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가게에 와서 술 마시자 하고 아침마다 운동 같이 하자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거 참 어찌됐든 정말 미안합니다. 절대 오랫동안 속인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한 대 때려도 좋아요. 두드려 패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는 비밀을 해주세요. 그쪽도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상한 남이 말하는 걸 듣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웃음이 나는 거 아시죠?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웃음이 나더군요. 한 대 때리라는데 솔직히 때리는 거로 성에 차겠습니까? 죽여도 시원찮을 판의 말입니다. 아내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인 건지 뻔뻔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는데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인간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죠. 한 대 때리는 그 놈을 저는 그냥 껄껄 웃으며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내가 무슨 수장인가 싶었겠죠. 안 돼, 때리라니. 웃음 내가 너같이 고마운 인간을 왜 때리겠냐? 우리 집 쓰레기를 좋다고 가져가는데 고맙다. 내가 쓰다 버린 거 잘 가져가서 써봐. 버리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 입에서는 웃음이 나오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상간남은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한 가지 걱정만 하더군요. 그럼 형님,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기, 이러지 마시고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 내 팔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는 사람을 내가 말없이 서 있는데 아내가 말하길 어쩔 거야? 설마 당신이랑 이혼하려는 건 아니지? 전업입으로 당신이랑 놀아난 거 다 들었는데 내가 병신이냐? 조용히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뭐 내가 가긴 어디로 가? 당신 정말 그럴 거니? 저 사람은 당신이 와이프한테 이를까봐 그냥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 봤잖아. 그 말을 믿겠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법이야.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한 집에서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고 파티를 해? 바보 취급 그만해. 너한테 정말 질린다. 너 스쳐간 남자는 몇 명이나 될 줄 알아? 다 알면서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많았어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행 증거 없이 사람을 불륜으로 몰고 소송까지 시킨다니 증거 부족해요. 당신이 남자인 저 남자와 채팅하고 사진을 주고받는 걸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틀이면 내 집에서 짐을 다 빼나와요. 엄마에게 다 말할 거예요. 아내는 분해하면서 옆집 남자 탓을 하더래요. 미친 녀석이 혼자 죽기 싫어서 나까지 끌고 들어가네요. 혼자 살겠다니 나도 가만 있지 않아요. 너는 친하게 지내는 그분의 와이프 얼굴을 보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사람이란 게 도리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거야,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한테 위자료 줄 돈은 있니? 잘 준비해 놔라. 너랑 협의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혼 소송 하겠다는 제 말에 아내는 온갖 성질을 부리더니 차라리 도장 찍고 조용히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의자를 100만 원을 받더라도 편하게 헤어져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고생한 거 반 정도는 아내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며칠 상단의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상관남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었죠. 바로 옆집 남자 와이프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 집 남편이 없을 때 가서 모든 사실을 말했고 제 말을 들은 옆집 여자는 놀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줬고 어차피 자기 남편과 헤어질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저는 대개 남편 상간남 소송할 겁니다. 중국어 확실하니 100% 제가 승소고요. 위자료도 저한테 줘야 할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전 이혼 소송 확실하게 할 거예요. 제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같은 처지라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 꼴 보기 싫어서 갈라서더라도 상관은 요 소송은 꼭 하세요. 배신당하고 화풀이는 하셔야죠. 그랬더니 옆집 여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쪽 와이프를 진심으로 신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래서요?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 같은 일이냐고 말이에요. 되게 마누라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할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은 전 그냥은 못 해주겠네요. 평생 살면서 괴롭히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마음과는 달라요. 아, 참, 제 집을 내놨습니다. 이사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후로 옆집 여자와 얼굴을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아무리 해도 변호사를 고용했다 해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화를 내면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셨고 제 잘못이 아니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셨는지 잘 살 텐데 큰 소리치며 결혼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싸움 끝에 1년 5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송 전 조정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내와의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위자료 2천을 받고 재산 분할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결혼한 지 3년 미만이어서 재산 분할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이것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1,000만 원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거다 했는데 요구한 1,50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판사님도 사람인지 파렴치한 상간남에게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았네요.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상간내미가 징징거리며 저한테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부인한테 이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글쎄, 이혼한 제 전 와이프가 그새를 못 참고 다른 남자를 홀라당 만나는 바람에 둘도 헤어졌다고 하네요. 어차피 본인도 가볍게 놀아날 생각이었으면서 해픈 여자에게 잘못 걸렸다는 식으로 얼마나 욕을 하던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일침을 내리고 의자를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다 받아냈고 힘든 싸움을 마무리했네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이 지난 후 무뎌지더라고요. 20대와 30대 대부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나 자신이 가엾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미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이제는 조금씩 주변 사람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괴로움을 잊으려고 열심히 운동한 탓에 날씬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장착하게 되었고요. 인생 다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이혼했다고 죽으려 살자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몸을 관리하면서 살다 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예요. 이혼한 그녀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복수의 마음을 거두고 제게 소중히 대해주려고 합니다. 유연한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에게 따뜻한 조언의 한마디 해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